네, 미증시에 대한 이슈 신중호 LS증권 경영전략본부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저희 채팅창에서도 굉장히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저희 이제 10월에 이제 첫 거래일을 이제 산뜻하게 출발한 뉴욕 증시 어떨까요? 자, 7년 만에 셧다운. 증시에서는 오히려 bad is good 뭐 이렇게 좀 받아들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셧다운이 됐습니다만 네. 시장에서는 그 셧다운 기간에 오히려 증시는 좋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셧다운 자체가 좋은 건 아닙니다만 연방정부의 지출 자체가 한 80% 가까이는 또 필수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다는 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민간의 지표들을 보면서 깜깜이 투자를 해야 되지만 오히려 이렇게 민간의 지표밖에 안 나온다는 점이 10월 말에 있을 연준의 결정에 조금 금리 인하로 더 방향을 틀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패드와치에서는 10월 말에 거의 100% 확률로 금리 인하한다. 더 높아졌네요. 예, 그렇게 반영을 드리고 있고 12월에도 거의 90% 가까이 네.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셧다운 리스크가 리스크라기보다는 기회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 정부 쪽이든 아니면 야당 쪽에서든 셧다운에 대한 민심의 어떤 두려움 때문에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도 보험 문제 협상 의지가 있고 야당도 셧다운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의원이 그 상원에서 5명 이상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도 그 군인들이 월급을 받는 10월 15일을 넘기지 않은 선에서 셧다운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도 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금리 인하 가능성 이제 10월에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한 이틀 전만 해도 한 80% 네, 가량이었는데 맞아요. 거의 100%까지 지금 이틀 사이에 좀 높아진 양상이고요. 네. 지금 기회로 보고 있다. 근데 실제로 그 셧다운이 있었던 과거 때를 봐도 증시는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죠. 네, 사실은 최근 한 6번, 예, 6번만 봐도 그리고 거의 평균 상승률이 3% 이상이었고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보면 50년 기간 동안에 한 22번인가 발생했어요. 23번. 그러면 거의 연례 행사처럼 발생을 했는데 일단 경기 침체나 내지는 경기의 방향성을 흔드는 이슈는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셧다운 리스크 기간에 오히려 시장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미국은 10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가 회계 기간이라서 이런 이슈가 발생하는데 10월이 어떤 기간이냐면 또 네.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셧다운으로 인한 리스크보다는 지금 기업들이 어떤 실적을 보여주고 있지? 그리고 보통 10월이 어떤 기간이냐면 실적 시즌도 있지만 10월, 11월, 12월에서 미국에서 가장 핫한 네. 소비 시즌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수급적인 영향 그리고 소비에 대한 기대까지 있으면서 셧다운 리스크라는 빌미로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매수가 들어오고 오히려 그 기간이 상승으로 전환됐던 그런 경험치들이 누적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셧다운 이 상황만 봤을 때 경기를 바꿀 만한 그 이슈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10월을 맞이하는데 미국에서는 실적 시즌을 돌입하게 됩니다. 4분기에 실적이 더 상향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11월, 12월은 연말 랠리까지 소비 시즌까지 본다면 더 좋을 날만 미국 증시는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물론 리스크 없는 시장은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보면 미국의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는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M7을 주도로 그동안 올라왔던 시장의 흐름이 보통 보면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PER이라든지, 그러니까 주가 상승을 분해해 보면 PER 곱하기 EPS거든요. 그러면 실적에 주도해서 올라왔느냐, 내지는 밸류에이션으로 올라왔느냐, 이 차이에서 시장에서는 너무 기대감으로 올라온 장이냐 아니면 실적까지 같이 반영을 하면서 올라온 장이냐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후자다. 그러니까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올라온 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엔비디아를 예를 들어볼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 주가 수익률이 한 40% 됩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죠. 네. 물론 40%가 최근에는 우리 시장만 하더라도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중에
PER 확장에 의한 상승률은 3%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35%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너무 밸류에이션만 땡긴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반대이긴 합니다. EPS 전망치가 30% 하락을 했는데 주가는 10%가 올랐어요. 그만큼 밸류에이션으로 이를테면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와서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실적 시즌에 실제 이 기대감을 충족시킬 만한 가이던스 내지는 어떤 그 향후에 그림을 그려줘야만이 변동성이 발생하지는 않을 수 네. 있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다 이 어떤 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올라오면서 주가가 올라온 거라서 과도하지 않다. 네. 내지는 오히려 실적 시즌이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네,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 가운데에서는 테슬라만 제외하고는 실적 상향이 아무래도 잘 뒷받침이 될 것이다, 뭐 네. 거품이 아니다라고 오히려 기대할 만한 실적 시즌이 될 것 같은데 테슬라가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관전 포인트가 네. 되겠네요. 근데 M7은 뭐 저문다 하지만 실제로 주가는 지금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만들어지는 그 신조어들이 참 많더라고요. 버펙4, 10AI, 그레이트 8, 엘리트 8, 골든 12. 주가가 네. 워낙 확산되다 보니까. 네, 맞아요. 예, AMD, 네. 뭐 오라클, 뭐 등등, 브로드컴, 뭐 등등 있죠. 네. 어떤 그 신조어가 마음에 드세요? 글쎄요. 이 신조어가 나온다라는 거는 투자자들이 많아진다라는 거고, 투자자가 많다라는 거는 일정 부분 시장에 버블이 아니냐라는 우려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좋게 보면 그동안에는 M7 일부 기업들만 중심으로 시장이 좀 쏠려 있었던 게 확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경기라는 것도 일부 기업들만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전기차가 보급이 되려고 해도 테슬라만 전기차를 만들면 안 되는 것처럼 이런 AI라는 부분들이 확산이 되려면 일부 기업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기업들의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빅테크에서 오히려 데이터 센터, 오라클이라든지 코어 위브 최근에 나왔던 그 기업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하고 확산이 되는 이유는 뭐냐? AI가 본격적으로 그들만의 리그에서 우리의 리그로 넘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돈을 빌려서 확산하고 경기 어떤 확장까지 이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이런 모습들이 90년대 중반에 IT 버블과 같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하긴 해요. 네. 그렇지만 90년대 중반에도 그런 우려가 있는 이후에 3, 4년 더 랠리를 갔었는데 지금도 그러한 국면이냐라는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지금 이 버블의 어느 단계이냐라는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현금 흐름 위주의 투자를 해서 안전하다 내지는 버블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오히려 대출을 끼어가면서 버블의 초입 같은 느낌은 좀 있어요. 네, 버블의 네. 초입. 근데 이제 버블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시장 내에 이를테면 예대율이라든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같이 보시면 여전히 여력이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부채 비율이 GDP 대비 한 70% 초반이기 때문에 뭐 100%도 넘지 않는 구간이라서 예. 충분히 더 대출과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AI 기업이 소프트웨어 그리고 일반 기업들이 채택하는 것까지 가는 그런 사이클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AI의 새 강자 찾기 월가에서도 이제 분주한데 실제로 서학개미들은 이제 9월부터 뭐 오라클이나 시놉시스, 코어웨브 등의 집중 투자도 통계적으로 보여집니다. 맞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원하면 무엇이든 한다. 예, 무엇이든 한다라는 게 이제 지불을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실제로 간밤에 또 리튬 아메리카가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빌미가 돼서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 TSMC, 마이크론 뭐 그 모든 것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잖아요.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모든 걸 믿으면 안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잘 되고 있는 모든 회사의 지분을 갖길 원한다. 네. USTR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도 했는데 글쎄요. 그 건건히 보면은 그럴듯하긴 합니다만 인텔 같은 경우에는 그 칩스 예산, 뭐 리튼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미국의 에너지부 대출금 상한을 어떤 보증하기 위한 워런트 형태거든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예산이나 시스템을 활용해서 조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블러핑이라든지 민심을 좀 흔드는 내지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흔드는 용으로 활용하는 거지 실제 모든 기업들을 조금씩 지분을 갖고 가는 형태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일례로 만약에 칩스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53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네.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지금 4조 달러가 넘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고 싶다고 해서 얼마나 살 수 있으며 그게 산다 해서 그 지분으로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투자 이슈는 정책에 따른 어떤 단기 상승 모멘텀은 될 수는 있는데 단기적인 거고 중기적으로 이상으로 보려면 결국 또 업황을 봐야 되는 이슈이고 근본적인 사이클에는 좀 제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인텔 얘기도 나와서 말인데요. 예. 간밤에 이제 7% 급등했습니다. 맞아요. AMD와의 그 협력 논의는 네. 어떤 좀 바라볼 수 있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는 뭐 그 인텔 구하기 뭐 아니면 예전에 그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텔이 이제 재무적으로 좀 리스크가 있었던 부분들이 최근에 엔비디아와의 협상 내지는 정부가 조금 더 밀어주기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하잖아요. 근데 파운드리의 수율이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여전히 조금 우려 섞인 시각이 있긴 합니다. 그 와중에 뭐 간밤에 AMD와의 어떤 그 파운드리 협상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러면 결국 AMD의 물품을 어쨌든 만들다 보면 수율이 올라오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 그리고 인텔 자체가 좀 소위 말해서 파운드리 역할을 해줘야 동아시아에 있는 반도체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네. 동아시아의 삼성, 대만, TSMC 같은 경우에는 인텔의 수율이 올라오는 게 또 리스크죠. 지정학적으로는. 이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우려 섞인 목소리를 네. 들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인텔 내지는 이런 경쟁자들이 올라와줘야 시장이 커지는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간밤에 시장이 오히려 반도체나 미증시가 오른 이유는 인텔이 올라와서 리스크라기보다는 AI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경기 확장으로 가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다 같이라는 리그로 넘어가는 네. 단계로 해석을 하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신중호 본부장님은 뻔하지 않는 분석을 해주십니다라고 네,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예, 오늘 사실 그 미국 셧다운에 대한 우려로 좀 미증시가 떨어지길 기다렸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예. 네. 이제 뭐 계속 좀 올랐기 때문에 네, 맞아요. 우리 쉴 때 또 미국장은 좀 계속 오픈합니다. 열리죠. 네, 네. 지루함을 덜 할 수 있다라고도 하는데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사실 이제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는 게 월가 내지는 중시의 격언인데 9월장도 정말 우려를 했는데 사실은 너무 화려하게 끝났지 않습니까? 10월도 물론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셧다운 리스크인데 다 반영을 했다라고 봐서 거꾸로 이제 하락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만약에 증시에 조정이 온다면 또 기회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증시의 조정폭도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 자체가 버블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동안에 현금 위주의 투자, 기업들이 현금만 갖고 투자하다가 돈을 빌리면서까지 투자하는 건 우려스럽지만 이게 사실은 경기의 확산 속도를 더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96년대에 그 1996년과 같은 미국 증시라서 당장은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나오겠지만 오히려 기업, 지금은 민간의 고용이나 소비로 가는 게 아니고 공급과 투자로 가는 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급과 투자가 더 이어진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위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쪽을 가장 좀 주요하게 보냐 좀 더 구체화 해볼까요? 뭐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뻔한 얘기를 안 드리고 싶지만 M7이 또 주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저는 실적 시즌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은 좀 아마존이지 않을까. 아마존이 일단 아까 처음에 제가 EPS와 PER로 봤을 때 PER은 거의 뭐 반영을 안 하고 EPS만 올라왔는데도 주가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했어요. 예. YTD로 거의 네. 0.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의 부담, 밸류에이션 부담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AWS 같은 이제 AI 클라우드 예. 내지는 이런 시스템도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적 시즌에 아마존의 주가가 생각보다 저렴하네 하는 기대가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네. 측면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금융주가 이제 실적 시즌이 10월 중반부터 시작이 되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 왜냐하면 지금 대출이 아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 대출이 지금 4% 5%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대출이 많이 늘어난다. 은행 입장에서는 매출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매출이 일어나면서 마진은 또 NIM은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대출 그리고 시장에 대한 컨디션을 좋게 얘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융주, 미국 금융주들도 눈여겨보셔야 네. 된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AI 가운데서는 여전히 M7. 네. 근데 아마존이 좀 밸류 부담이 덜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금융주까지 이제 실적 시즌 이렇게 대비를 해봅니다. 신주고 LS증권 경영전략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